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셀핍을 같이 공부하게 될 제니서입니다. 자, 제 이름은 여기 왼쪽 상단에 나와 있죠? 자, 제 이름은 제니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이 셀핍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데이 1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리딩, 리스닝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1교시, 자, 리딩 시간에는요, 저희가 파트 1, 2를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 저희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리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셀핍은 리딩이 총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총 4가지로 되어 있고, 파트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트 1, 2는요, 이게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파트 4가 난이도가 가장 어렵고, 파트 1이 난이도가 쉬워요. 파트 1, 2는 비교적 난이도가 비슷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파트 1, 2는 어떤 이메일을 보내고 또 이메일에 답장에 관한 문제, 그 다음 어떤 다이어그램, 어떤 표를 보고 또 그 표를 바탕으로 이메일을 보고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파트 1, 2를 다룰 내용인데 여기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셀핍의 리딩 파트 1, 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파트 1, 2는 이메일을 읽고요. 또 그 이메일에 대한 어떤 답장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총 11문제예요. 그리고 파트 2는 여기 나와 있죠. Reading to apply a diagram. 어떤 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표를 바탕으로 이메일이 나오거든요. 그 이메일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거는 총 문제가 8문항이에요. 그래서 셀핍의 리딩은요, 총 38문항이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파트 1, 2, 19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셀핍 리딩은 몇 개를 맞아야지 점수가 몇 점이 나올까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점수표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리딩은 총 38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5점이 목표라고 한다면 리딩 38문제 중에서 15에서 한 20문항 정도를 맞추시면 5점이 나와요. 그 6점은 19에서 25문항, 7점은 이렇게 해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수업을 뭐 8점 이상 과정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5점에서 한 7점 정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어,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 5점, 6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셀피벨 리딩은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파트 1이 11문제, 그 다음에 파트 2가 8문항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파트 1, 2는 비교적 쉬운 이메일과 관련된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파트 1, 2를 다 맞게 되면은 19문항이에요. 그래서 파트 1, 2를 잘 공략하게 되면은 목표하시는 점수 5, 6점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5점, 6점이 목표이신 분들은 파트 1, 2를 굉장히 꼼꼼하게 다 맞추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파트 1, 2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이제 바꿀게요. 자, 제가 이제 화면을 바꿨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저희가 같이 공부할 셀핍 공식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뭐 구글이든 네이버에서 셀핍 공식 홈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왼쪽 상단에 나와 있죠? 셀핍. 그리고 저희가 이 셀핍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거는 셀핍에 있는 프랙티스 테스트 1의 리딩 지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방법을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제가 방법을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practice test 1을 리딩을 클릭을 하면은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reading test instructions에서 나오죠. 그렇죠?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Reading test instructions. 자, 그래서 여기 The 지금 reading 설명이 test is 나와요. about 55 minutes. 음. There are 4 parts in the reading test. You will have about 10 minutes to read each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The passage is on the left.
The questions are on the right. Move the scroll bar up and down to see everything. Left-click on the mouse to select your answer. The answer you choose will be bolded. To change your answer, click on another option.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이제 셀핍이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답을 어떻게 클릭한다,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건 아마 문제 풀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넥스트 버튼을 눌렀죠. 여기 그러면은 이제 가장 그 상단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Practice Test 1, Reading Practice Task에서 이거는 그냥 연습용 문제예요. 연습용 문제. 그래서 이거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Practice Task는. 그래서 읽고 답을 이렇게 클릭해봐라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습용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그 Practice 1의 Reading Part 1으로 들어갔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저희가 같이 문제를 풀게 될 지문과 왼쪽에 이제 지문이 있고요. 이메일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셀핍은 이렇게 각 영역별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 1은 지금 10분간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10분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그 셀핍의 리딩 파트 1은요. 항상 이메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이 이렇게 나오죠. 이 이메일은 이렇게 화면에 있는 이 스크롤바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역시 문제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왼쪽에 이메일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 구성을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7번부터 11번까지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는 항상 이 왼쪽에 있는 이메일과 관련된 문제예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왼쪽에 있는 이메일과 관련된 문제예요. 됐죠? 이런 것들도 다 메모해 주세요. 그리고 이 7번부터 11번까지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 7번부터 11번까지는 그 왼쪽에 있는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에요, 답장. 그래서 이 이메일을 읽고 그걸 토대로 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답장은 7번부터 11번까지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메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그 셀핍 그 시험지 세트 1의 프랙티스 테스트 1 출력하신 거 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돼요.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셀핍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기 편하시라고 아니면 수업을 듣기 편하시라고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필기 같은 거 하시고 복습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어떤 설명하는 거는 화면을 봐주시면 돼요. 화면을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 필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파트 1 이메일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자, 파트 1이죠. 자, 이거는 이제 이메일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로 출제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이메일을 보낸 발신인 있죠? 발신인. 그다음에 수신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신인, 수신인. 특히 이 발신인, 수신인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이름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문제가 나올까요? 자, 당연히 이 이메일을 쓴 목적 이런 게 나오겠죠. 목적, 그쵸? 그래서 이 목적은 보통은 이메일의 첫 부분에 나오고요. 아니면 언제도 나오냐면 이메일 처음에 뭐 안부 전하고 어떤 소식을 전하다가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목적을 밝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 1에서는 이 이메일을 쓴 목적 관련해서 문제가 꼭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메일의 첫 부분 혹은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발신인과 수신인의 어떤 관계를 물어보는 게 문제로 나와요. 자, 그래서 발신인, 수신인, 관계. 관계 문제가 꼭 나와요. 관계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오래된 친구인지 아니면 이웃인지 아니면 직장 동료인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메일을 읽으시면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파트 1에서는 어떤 장소와 관련된 문제가 또 굉장히 잘 나와요. 이 장소는 보통 이제 도시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제 공원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캐나다에서 만든 문제다 보니까 해변. 그래서 다 이거는 셀픽은 캐나다에서 만든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다 캐나다와 관련된 실제 도시, 공원, 해변 같은 그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셀픽에서 이 도시 관련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도시. 뭐 밴쿠버인지 빅토리아인지 뭐 이렇게 캘거리인지 이 도시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도시를 파악하실 때는 반드시 이름과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름. 여기서 만약에 캘거리라는 도시가 나왔다. 그럼 이 캘거리에 누가 사는지 그 이름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 1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 발신인 수신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관계, 그다음 또 장소 같은 거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외에도 다른 세부 사항들이 또 문제로 나오겠죠. 그쵸?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요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방법은 조금 개인마다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파트 1에 있는 이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시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추천은 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메일의 길이가 짧은 편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이메일의 길이가 짧지 않고 이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다고 해서 그 세부 사항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이메일을 또 처음부터 또 그 부분을 또 찾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픽은 각 파트별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자, 이메일을 부분적으로 읽으시고요. 문제도 부분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메일을 나눠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메일을 나눠서 읽은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문제를 같이 풀어주세요. 자, 제가 조금 감이 오실 수 있게 제가 이걸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저는 문제를 이렇게 6문제가 있죠. 6문제가 있고 여기 왼쪽에 이 이메일에 지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는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기억이 잘 남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냐면 그 오른쪽에 1번부터 6번까지 이 문제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이 이메일의 순서대로 답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1, 2번은 이렇게 초반 부분, 3, 4 부분 이렇게 조금 순서대로 답이 나와요.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이걸 조금 지울게요. 잠깐만. 잠시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한 1, 2번 정도 문제를 읽어준 다음에 여기에 이메일을 여기 초반 부분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 2번 답이 나왔다. 그러면 역시 3, 4번 문제를 읽어주시고 또 이 답을 또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메일을 읽으면서. 그쵸? 그 다음에 또 5, 6번 문제 읽고 또 여기 또 이제 후반부로 가서 5, 6번 답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오답률도 줄어들고요. 시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셀픽에서. 이건 실제로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원어민한테도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켰는데 영어 굉장히 잘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굉장히 쉬운 이 이메일 파트에서도 다 맞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은 조금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그럼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1, 2번을 먼저 한번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렉. 자, 그렉은 이렇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렉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2번은요. 그렉과 라이언은 뭐 이렇다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메일 초반에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그렉과 라이언이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을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메일을 확인을 하는데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수신인과 발신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메일을 받는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Dear Grandpa 나오죠. 그렇죠?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 이 편지를 보낸 애는 그렉이에요. 그렉이 지금 할아버지한테 쓴 거예요. 그럼 이 1번 문제에 있는 그렉은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쵸? 그리고 이 라이언은 누군지 아직 지금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렉이라는 애가 자기 할아버지한테 이메일을 썼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렉이라는 애가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에서는 본인을 그렉이라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뭐라고 하죠? 계속 I로 말을 하겠죠. I, 그쵸? 아니면 me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I는 그렉이라고 파악을 해주시고 할아버지한테 썼기 때문에 혹시 이 이메일에서 you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술신인 발신인을 확인을 했으니까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우리가 1번 문제 그렉이 뭐를 했는지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해석은 너무 쉬운 부분은 그냥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thank you so much. I was surprised and delighted. 자, delighted는 기쁜이죠. 자, 내가 되게 놀라고 기뻤어요. 당신의 자, receive가 받다죠. receive 받다요. 받다. 자, 그러면 받아서 기뻤어요. Your 할아버지죠, 그쵸? 할아버지의 펄스를 받아서 되게 기뻤대요. 자, 여기 있는 펄스 있죠? 펄스 이거는 소포예요. 자, 할아버지의 소포를 받아서 되게 기뻤다. 그쵸? 아, 그리고 open your. 자, 열었죠? present 선물이죠. 이건 다 아시죠? 선물. 근데 thoughtful 이건 무슨 뜻일까요? thoughtful 요거 다 적어주세요. 뜻 모르시는 거는 되게 뭐 사려 깊은 그쵸? 생각이 깊은 이 사려 깊은 선물에 되게 기뻤대요. 그 선물이 뭔가 봤더니 a two-person camping tent예요. 바로 2인용 캠핑 텐트죠. 그쵸? 바로 이 2인용 캠핑 텐트가 It's just what I need. 여기 나와 있죠. 그쵸? 바로 what I need.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 게 텐트였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I've used it already. 자, 여기서 되게 시제 되게 중요해요. 이미 여기 있는 it은 당연히 앞에 나온 텐트예요. 그래서 내가 텐트를 already, 이미죠? 이미 사용했어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셀핍에서는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텐트를 이미 받은 다음에 그 텐트를 썼대요. 그쵸? 근데 선택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텐트를 살 것이다. 텐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셀핍에서는 시제 체크를 항상 읽으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할아버지한테 소포를 받아서 이미 그 텐트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렉은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를 확인해 보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Greg이 got a new tent. 자, 새로운 텐트를 받았어요. 메일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가 메일은 보통 이메일을 저희는 많이 조금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메일은 우편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편으로. 자, Greg이 우편으로 새로운 텐트를 받았다. 즉 스포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여기 지금 3번 보시면 자, Greg이 needs 필요하다. 새로운 텐트가 틀렸죠. 이미 썼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렉이 bought a new tent. 새로운 텐트를 샀다가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펄스를 소포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2번 문제. 자, 그렉과 나는 이거예요. 그쵸? 그렉과 나. 내가. 자, 여기 조금 내용이 길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 읽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요 내용을
이 그렉과 라이언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읽을 것 같아요. 그럼 라이언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이후에 My friend Ryan and I, 그쵸? 내 친구 라이언과 내가 나와요. Spend a week camping. 자, 일주일을 보냈어요. 캠핑을. 자, 시제 되게 중요해요. 이미 캠핑 갔다 왔어요. 일주일 동안. 자, 어디에서요? 이 쿠트니 리전. BC주에 있는 이 리전이 지역이에요. 지역. 이 지역에서. 제가 이거 지역명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자,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we just got back. 이제 돌아온 거죠. 그렇죠? I was going to use our old family tent. 자, 내가 우리의 옛날 텐트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but it's not only too big, it is also getting pretty worn out. So your gift was perfect. 자, 우리 셀핍에서 또 한 가지 팁인데요. 여기 셀핍 지분에서 벗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여기서 답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벗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셀핍 공부를 하실 때 벗이 나온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자기가 옛날 텐트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무 클 뿐 아니라 또한 getting pretty worn out. 자, 우리 이 단어 꼭 정리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 정리해 줄게요. worn out. 이거는 낡은 이런 뜻이에요. 낡은. 정리해 주세요. 텐트가 너무 낡았었다. 그래서 당신의 선물이 되게 완벽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라이언이라는 정보는 우리가 이 쿠트니 리전에 캠핑을 갔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선택지를 보는 거예요. 선택지를 보는데 여기서 지금 언급된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이 지역에서 잠시만요. 자, 이 지역에서 투어를 했는데 several 요건 아직 언급이 안 됐어요. several이 여러 개의 그쵸? 여러 개의 캠핑장을 갔다. 이 정보는 아직 안 나와서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읽어볼게요. 자, we plan. 자, 여러분들은 지금 출력하신 시험지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화면을 번갈아 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we plan. 자,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자, 그래서 we는 누구죠? 당연히 항상 이런 거 정리하셔야 돼요. 바로 Greg과 Ryan이죠. 그렇죠? 우리는 계획을 했다. 캠핑을. At various locations. 자, various 필수 단어죠. 다양한. 다양한. 그렇죠? location 장소죠. 다양한 장소에서 캠핑을 계획했었다. 그렇죠? 하지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지만 we ended up staying. 우리가 staying 머물렀대요. 자, 어디에? At our first campsite. 우리의 처음 캠핑장에 머물러야 했다. For the whole trip. 전체 여행 동안. 그쵸? 자, 그럼 우리 여기서 end up 제가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end up ing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e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머무르게 됐다. 첫 캠핑장에서 여행 전체 동안.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기 several campsite 여러 개의 캠핑장이 있었다는 틀린 거죠. 그렇죠? 아, 이거는 오답 저희가 소거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 또 읽어볼게요. The campground. 자, 그 다음 문장 확인해 주세요. 자, campground. 자, 이 캠핑장이죠. 이 캠핑장은 located 위치에 있어요. 이 레이크 동쪽에. 근데 이 캠핑장이 was called 불리웠다. 이 맥도널드 파크라고. 자, 지금 여기 막 지명 이름이 뭐 호수 이름, 공원 이름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선택지랑 비교해서 그 지명이 나오면 그때 확인해 주셔도 늦지 않아요. 조금 이제 여기서는 제가 도시명은 조금 유의를 해서 읽는데 아주 뭐 세부적인 공원 이런 거는 문제랑 연결됐을 때만 읽어주시는 거고 문제랑 아직 연결이 안 됐을 때는 그 내용은 조금 건너뛰셔도 돼요. 어쨌든 캠핑장이 불리웠대요. 이 맥도널드 파크라고. We were looking forward to the white sand beach.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look forward to 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look forward to 모르셨던 분들은 정리해 주세요. 자, 기대하다, 고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White Sand Beach, 이 하얀 모래의 해변을. 근데 but
자, 우리 또 벗에다 또 별표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 그랬죠, 셀핍에서. 우리가 하얀 샌드 비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but when we arrived,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 the park ranger. 자, 이거는 공원 경비원이에요. 자, 여기다 뜻을 적어줄게요. 공원 경비, park ranger. 제가 적어드릴게요. 근데 the park ranger, 그 공원 경비원이 informed. 자, informed도 제가 화면에다 적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알리다 이거죠. informed us. 우리에게 알렸어요. 자, 이거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필기할 시간이 없으시면 잠깐 스탑 버튼 누르고 필기해 주시면 돼요. 자, 이 공원 경비원이 informed us, 우리에게 알렸다. or the recent rainfall. 자, recent 최근이죠. 최근. recent. 자, 제가 지금 다 나눠드린 이 세트 1에 practice test 1 다 어휘 자료도 다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최근에 rainfall이죠. 그렇죠? rainfall. rainfall이 뭐 강우 이런 데죠. 그렇죠? 최근에 내린 비예요. 자, 최근에 내린 비가 had caused. 자, 이 동사 원형이 cause겠죠. cause. 유발하다죠. 자, 유발했어요. the lake. 호수를. 그쵸. 자, 내가 이 지금 와이샌드 비치에 가고 싶었는데 최근에 내린 비가 그 호수를 유발했는데 to flood. flood가 뭐죠? 자, flood는 홍수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범람하다, 넘치다 뜻이에요. 자, 이거 꼭 적어주세요. 모르셨던 분들은. 자, 이 호수가 넘치게 유발했대요. A couple meters higher than normal. 자, normal이 정상, 평상시 이거죠, 그렇죠? 자, 평상시보다 a couple meters higher, 2m 더 높이 범람하게 유발했대요. 그래서 the beach was completely submerged. 자, 단어 조금 어려운 거 나오죠? 자, 그래서 그 해변이 completely, 완전히 submerged 됐대요. 자, 우리 submerge라는 뜻이 가라앉다 이 뜻이죠. 그렇죠? submerge, 가라앉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라앉다, 잠기다. 그래서 그 해변이 완전히 잠겼대요. submerge, 완전 잠겼어요. 자, 여기서 잠기다라는 뜻으로 정리해 주세요. 완전히 잠겼어요. 근데 we still had a great time. 좀 좋은 시간을 보냈다. hiking in the beautiful wilderness. 하이킹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wilderness에서 자, wilderness라는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wilderness는 셀핍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뭐 황야, 황무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뭐죠? 어떤 인위적인 게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잖아요. wilderness,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황야,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캐나다에 있는 어떤 그 자연을 wilderness라고. 그 여기서 중요했던 정보는 but 이후였어요. 자, 우리가 와이샌드 비치를 가려고 했는데 자, rainfall이 flood하게 만든 거죠. 물이 넘치게 해서 그 비치가 완전히 submerged, 잠겼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번 enjoyed, 즐겼다. White sand beaches. 이 하얀 모래 해변을. 아니죠. 못 갔죠. 그쵸? 자, 마지막 도 한번 볼게요. were unable to tour. 자, 아예 투어 자체를 unable, 못했대요. be unable to는 못하다죠. Because of the rainfall. rainfall 때문에 완전 투어를 못했대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이킹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답은 3번이에요. were surprised. 놀랬어요. by the water level at the lake. 호수에 있는 물높이에 의해서 놀랬다. 그럼 이게 호수의 물높이 때문에 놀랬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셀피 문제의 특징이에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우리가 약간 유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셀핍에서는 좀 헷갈리는 선택지가 많아서 오답 소거가 되게 중요해요. 1, 2, 4번 아예 아니죠. 그렇죠? 물높이에 놀랬다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죠?
평상시보다 2m가 더 높아져서 완전히 물에 잠겼다. 이 부분이겠죠. 그쵸? 그거 보고 이제 놀랬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으로 가셔야 돼요. 3번으로. 오답 수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셀피에서는. 다른 게 너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번 답이 이게 뭐 놀랐다라는 표현이 없어서 더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모자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번까지 문제 다 풀었고요.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음 수업부터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요. 첫 번째 수업은 완벽하게 이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달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수업 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일단 다 지우고 다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eg은, 자, 문제 먼저 읽는 거랬죠? 자, Greg은 took an alternative way back. 자, 우리 alternative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셀핍에서 이거 단어 정리해 주세요. 교재에다가. 자, alternative는 다른, 대안의 이런 뜻이죠. 그쵸? alternative. 얘의 다른 말은 아주 쉬운 단어는 different 이거예요. 셀핍에서는 이 문제와 이메일에 있는 내용이 다른 단어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paraphrasing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렉이 다른 길을 back, 돌아오는데 선택을 했대요. 집에 돌아오는데 다른 길로 선택을 해서 왔대요. 그러면 이 이메일 지문에서는 alternative 말고 뭐 different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그렉이 집에 다른 길을 택했다.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답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두 번째까지 1, 2번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이제 이 이후로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내릴게요. 지문을.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 부분을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we drove a different route. 여기 나오죠. 봐요. 우리가 다른 길로 운전을 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To get home. 집에 가기 위해서. So we could pass.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었어요. City of Nelson. 자, 이 넬슨이라는 도시를 지나가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선택지를 바로 봤더니 넬슨은 언급이 안 돼요. 더 읽어줘요, 이때는. 왜 넬슨이라는 도시를 갔는지 더 읽어볼게요. It looks different. 근데 다르게 보였다. From the last time I was there. 자, 그 지난번, 마지막과 좀 다르게 보였다, 그 도시가. But that's not too surprising. 근데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대요. I was there. 자, 내가 거기에 있었대요. Just a couple times. 자기가 한 2번 정도 가봤대요. As a kid. 자, 언제?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갔으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 얘기예요. 계속 읽어보면 아직도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안 나와요. 그렇죠? 더 읽어야 되겠죠? Last time we were there. 자, 거기 내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that 새로운 정보가 나왔죠? 아빠가 나에게 보여줬대요. House where he had been born. 어떤 집이죠? he는 당연히 아빠겠죠. 바로 아빠가 태어난 집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also your old clothing store. 여기서 유어는 당연히 누구죠? 할아버지죠. 이메일을 받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옷가게를 보여줬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넬슨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 자기 아빠가 태어난 집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오래된 옷가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갔던 거죠? 자기가 어릴 때 갔던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3번. 자, 얘가 왜 갔냐? 그쵸? 왜 다른 길을 갔냐? 자, 선택지 1번. He wanted to revisit. 재방문하기를 원해요. 그의 아빠의 홈타운, 고향을. 그쵸? 고향을. 맞네요. 그쵸? 근데 두 번째 거. His grandpa. 자, 할아버지가 여전히 owns a shop. 여전히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한다? 저기 옛날 얘기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됐고, 마지막, he used to live there as a child. 자, 그가 어릴 때 그곳에서 살았다. 아니죠? 그냥
아빠가 살던 곳이었어요. 그쵸? 그곳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거밖에 없어요. He wanted to revisit his dad's hometown. 그쵸?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또 먼저 읽어줘야 되죠. 문제, 답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 문제 읽고 지문 또 읽어주는 거예요. 자, Greg이 became emotional. 되게 emotional, 되게 그 감정이, Greg became emotional. 되게 그 감정이 격해졌대요. 좋은 쪽으로. emotional. 되게 그 감정,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감정이 격해졌어요. 좋은 쪽으로. 자, when, 이렇게 됐을 때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 부분이 나온 거를 그 지문에서 찾으면 돼요. 이 감정이 언급된 거.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감정이 언급된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화면 보시겠어요? I got pretty emotional. 그쵸? 내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졌다. When I saw it. 내가 그것을 봤을 때. 내가 그것을 봤을 때 되게 그 감수성이 풍부해졌다. 그럼 우리가 이 it을 앞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더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I drove around. 자, 내가 그 주변을 운전했대요. 그리고, 근데 I couldn't find your old house, Grandpa. 근데 옛날 집은 못 찾았대요. However, 자, 별표예요, 별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 그랬죠? 그 옛날 집은 못 찾았는데 I did find your old store. 뭐를 찾았어요? 할아버지의 옛날 가게는 찾았대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It's a cafe now. 자, 지금 뭐로 변했다? 카페로 변했어요. But 그러나 또 중요한 정보죠, 별표. 그러나 they kept your old shop sign. 자,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들이 kept 가지고 있었다. keep이 동사 원형이죠. 보관하다. 당신의 할아버지의 옛날 가게 사인 간판을. 그게 카페로 변했는데 할아버지의 옛날 가게 간판을 가지고 있었대요. As a decoration 어떤 인테리어 상으로입니다. 카페 그쵸? 그래서 I got pretty emotional when I saw it. 내가 그것을 봤을 때 되게 감성이 풍부해지고 자 여기서 it은 뭐죠? 할아버지의 오래된 샵 사인이죠. 그쵸?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지 바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옛날 간판을 봤을 때죠. 그쵸? 그러면 우리 1번 He found out. 그가 알아냈다. 할아버지의 비즈니스, 사업이 had shut down. shut down 문을 닫는 거죠. 자, 얘가 감성이 풍부해진 게 문을 닫은 걸 알게 돼서가 아니에요. 그 간판을 봐서요. 저거 아니죠. 자, 2번. His father told him stories. 아빠가 이야기를 해줬다. About his childhood. childhood.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아니죠? He saw the house where his father grew up. 자, 집을 보아서 아니어서 간판이었어요.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보세요. He saw something. 자, 그가 무언가를 봤대요. That belonged to his grandfather.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belong이 뭐뭐에 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속하다. 그럼 할아버지에게 belong to. 그래서 belong은 주로 뒤에 to가 나와요. 누구누구에게 속하다인데 belong to 이렇게. 꼭 정리해 주세요. 그럼 할아버지에게 속했던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할아버지의 뭐를 봤다 그랬죠? 자, 화면 보세요. 할아버지의 올드샵 사인을 봤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모셔널 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거를 봐서죠. 그렇죠?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4번밖에 없어요. 지금 나머지 1, 2, 3 완전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셀피면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 있다 그랬죠. 만약에 시험에서 할아버지의 올드샵 사인을 보게 돼서 이렇게 나오면 시험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는 이렇게 다 다른 단어로 바꿔놔요. 그래서 제가 오답 속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요거를 또 담다. 셀핍이 이런 게 이 시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됐죠?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선택지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왜 이모셜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셔야 돼요.
이모셔널하게 됐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 즉 할아버지의 오래된 간판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찾아서 선택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도 오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됐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5번, 6번 읽어야 되겠죠?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번. 자, Greg은 is hoping. 자,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Greg의 할아버지는 이거야. Greg의 할아버지는. 자, 그럼 이거 답이 어디 나올까요? 당연히. 순서상으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나오겠죠. 그렉이 희망하는 거, 그렉의 할아버지 내용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자, now I'm back in Calgary. 자, 내가 이제 캘거리로 돌아왔어요. 자, 도시명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 그렉이 사는 곳이 캘거리예요. 정리해놔야 돼요. But the trip to Nelson made me realize. 자, realize가 깨닫다죠. 깨닫다. 내가 이제 캘거리로 돌아왔는데 이 넬슨으로의 여행이 made me realize. 자, 나를 깨닫게 했다. How much I miss you. 그쵸? 내가 you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래서 I was thinking. 자, 대답해서 끊어주세요. 대답해서 항상 끊어주세요. I was thinking. 내가 생각 중이에요. Maybe 아마도 I should fly. 자, 내가 fly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자, 내가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생각 중이래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visit you. 할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럼 얘가 희망하는 거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네요. 그렇죠? I have 2 weeks. 얘가 2주가 남았어요. Before college start. 자, 이 대학교가 시작하기 2주가 남았대요. So I could come for a week.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I have enough money. 자, 내가 충분한 돈이 있대요. Saved니까 저금한 충분한 돈. 뭐에서 저금했대요? From my summer job. 내가 여름방학에 일을 했나 봐요. 그렇죠? To pay for the ticket to Montreal. 자, 그래서 내가 비행기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자, 어디로 가는 비행기? 몬트리올. 자,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셀핍에서 특히 도시명이 나오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캘거리는 그렉이 사는 거고 몬트리올은 누가 사는 거죠? 할아버지가 사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렉이 희망하는 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그렉이 희망하는 거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쵸? 정답은 2번이죠. 자, travel to Montreal. 자, 몬트리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곧 이렇게. 문제 나왔죠? 문제 나왔어요. 그쵸? 6번, 그렉의 할아버지는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문제 더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더 이어서 몬트리올 다음에 읽어볼게요. How does it sound? 자, 어떠세요? 이거죠. 그쵸? Perhaps the two of us, 우리 둘이, 즉 그렉과 할아버지가 can go camping, 캠핑을 갈 수 있대요. Like in the old days. 자, 언제처럼? 옛날처럼. 옛날처럼. 그러면 그렉은 할아버지랑 옛날 캠핑 다녔나 봐요. 자, we haven't done that. 그쵸? 우리가 그걸 못했대요. 그래서 that은 당연히 뭘까요? 캠핑이겠죠. 그쵸? We haven't done that. 자, 우리가 그 캠핑을 못했어요. Since you moved east. 자, 할아버지가 east, 그 동부로 간 이후로 이거죠. 그쵸? I bring the new tent. 그래서 내가 그 새 텐트를 가져갈게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렉의 할아버지는 문제 풀어볼게요. 나온 정보는 뭐죠? 할아버지가 몬트리올에 살고 있고 할아버지랑 옛날에 캠핑한 정보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렉의 할아버지가 used to go camping with Greg. 자, 우리 요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자, used to 꼭 아셔야 돼요. 사용하다 아니라 뭐뭐 하곤 했다요.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여기서 3번 Greg's grandpa used to go camping.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렉과 캠핑을 가곤 했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마지막 is moving back to Calgary. 자, 할아버지가 이 캘거리는 누가 사는 거였죠? 아까 그렉이 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도시명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도시명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답은 used to go camping with Greg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 7번부터 11번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에요. 즉, 할아버지가 답장을 쓴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답장은 이 마지막 패러그래프랑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이메일의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잘 읽어주시고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it goes without saying. 자, 이거 무슨 뜻이죠? 말할 필요가 없다예요. 당연하다. 그렇죠? 당연하다 답장이에요. I'd love to. 자, 내가 원한대요. 이것을. 그럼 내가 지금 나는 할아버지죠? 지금 할아버지가 이제 몬트리올 방문을 원한다? 아니죠. 할아버지가 몬트리올 사잖아요. 그죠? 두 번째, visit the Kootenays? 아니네요. 그럼 마지막에 언급된 거는 얘가 할아버지 만나러 갈게요. 캠핑해요,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아버지가 go to 캘거리. 캘거리 가는 거 아니죠? 그레기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see you here이에요. 이곳, 몬트리올에서 너를 보기를 당연히 원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할아버지 보러 몬트리올 갈게요. 이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장이에요. 내가 너 여기서 보면 좋지 이거예요. 그쵸? 굉장히 사실 이거 헷갈려요.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래서 답은 see you here. see you here. 그쵸? see you here. 자, 그래서 자, now with my old bones. 근데 내 오래된 뼈와 함께 그 말 뭐죠? 내가 관절이 안 좋아서 이거. 그죠? 자, 내가 늙어서 이거죠. 그죠? I'm not so sure. 자, 내가 잘 모르겠다. sure. 확신하는 이죠. 내가 확신을 못 하겠어.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캠핑 가자 그랬죠. 그쵸? 캠핑 가자고 한 것밖에 없어요, 할아버지한테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네 이거예요. 그쵸? 그 뭐가 있을까요? 캠핑과 관련된 거. 몇 번이죠? 마지막이죠. 캠핑 is a great idea. 마지막에서 캠핑 제안했어요. 그죠? 캠핑이 좋은 생각이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쵸? But 자, 근데 even if it's not 아니다 하더라도 I think we should do it.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쵸? I think we should do it. 한번 해보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you just email me. 자, 그리고 네가 나한테 이메일을 줬어. Your travel plans. 너의 여행 계획을. 바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있었던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죠. 자기가 비행기표 사서 간다 그랬죠? Also, 또한 there's no need. 필요성이 없어. 빈칸할 필요성. 빈칸할 필요성. 자, 근데 요거 할 때 뒷문장을 같이 읽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네가 빈칸할 필요성이 없는데 I can take care of that. 자, 내가 그것을 take care of, 돌보다, 처리하다. 내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 I can take care of that. 그래서 you should keep. 그래서 너는 keep, 보관해. Your savings. savings가 저금해 놓은 거죠. 저금해 놓은 걸 보관해. 자, 뭐를 위해서? tuition. 자, tuition 적어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학비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비로 써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9번에서 네가 이거 비행기표 살 필요 없다는 거죠. 너 그거 저금해. 학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은 뭐가 되냐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선택지 한번 읽어보시면 2번이에요. Spend your own money on a ticket. 네 돈을 쓸 필요가 없어. 티켓에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내준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두 문제. Well, I can't say I've been to Nelson. 자, 내가 넬슨에 갔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넬슨에 가본 적이 없다. 자, 언제 이후로 since I sold my business there. 자, 내가 내 사업을 판 이후로 못 가겠죠. 그렇죠? Many years ago. 자, 수년 전에 판 이후로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럼 이거는 넬슨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패러그래프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넬슨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세 번째 패러그래프네요. 그렇죠? 넬슨이 언급된 거. 다음, did you take any photos? 그래서 너 사진 찍었니? 이거예요. 사진 찍었니? 빈칸을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지금 그레기 넬슨에 가서 직접 본 건 뭐였죠?
집은 없었잖아요. 그죠? 직접 본 거는 뭐였죠? 그렇죠. 올드샵 사인이었죠. 그렇죠? 사진 찍었니? 직접 본 거는 간판밖에 없어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올드 스토어 사인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되게 헷갈려요. 제가 정리를 해줘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마지막 The house where your dad was born. 아빠가 태어난 곳. 이거는 언급을 했어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어떻게 언급했냐면 자기가 예전에 갔을 때 아빠가 살던 집을 보여줬대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집은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이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사실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답은 할아버지의 간판이니까 첫 번째 거. 자, 그럼 마지막 1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11번 다시 보면, 자, I'm sorry. 자, 지금 할아버지가 되게 유감이래요. 자, 네가 이거를 못해서 이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넬슨 도시에 관련된 거잖아요. 넬슨 도시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I couldn't find your old house. 그쵸? 할아버지의 그 오래된 집은 못 찾았지만 할아버지의 옛날 가게 그리고 그 간판을 찾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답이 되는 거는 I'm sorry that you didn't find the old house가 되겠죠. 그렇죠? 올드 스토어는 찾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카페를 못 알아봐서 올드 사인을 못 사서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anyway, email me as soon as you book the flight over here. 자,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죠. book이 예약하다. 그래서 비행기를 예약하자마자 나한테 다시 연락 줘 하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파트 1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절대 이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제 푸시지 마시고요. 문제와 이메일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메일의 수신인, 발신인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였죠? 목적. 도시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랑 연결이 많이 된다라는 거 오늘 꼭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다음에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파트 1을 푸실 때 오늘 저랑 한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파트 1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